QLD TQQQ 투자자라면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테슬라 이야기는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스닥이 얼마나 미래의 약속 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흔들릴 때 QLD TQQQ가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26년 6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약 1조 7,700억 달러였습니다. 한때는 2조 6천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월가는 지구 밖으로 나가는 첫 번째 빅테크가 탄생했다고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시나리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시가총액 약 3조 4천억 달러짜리 일론 머스크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월가는 이걸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 구제라고 불렀습니다. 구제, 영어로 베일아웃입니다. 망해가는 회사를 살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QLD TQQQ 투자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QLD TQQQ의 상승은 결국 나스닥 대형 성장주의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대표 성장주의 신뢰가 흔들리면 단순히 테슬라 주주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비싸게 사던 시장 전체가 다시 계산기를 꺼내게 됩니다. 테슬라 숫자를 보면 겉으로는 아직 좋아 보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224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업만 따로 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2025년 테슬라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매출은 약 695억 달러로 10% 감소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인도량은 약 35만 8천 대였습니다. 전분기보다 14% 줄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때 판매가 크게 무너졌고 중국에서는 BYD 같은 현지 업체의 가격과 기술 양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때 전기차의 상징이었던 회사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서 추격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가입니다. 테슬라 PER은 180배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 PER은 5배에서 10배 수준입니다. 이 말은 시장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 것이라는 약속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은 로보택시, FSD, 옵티머스, AI 에너지 사업입니다. 문제는 전부 아직이라는 겁니다. FSD는 네덜란드 승인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은 3분기 승인을 목표로 하지만 아직 본격 매출로 증명된 단계는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샤오펑, 리오토 같은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빠르게 기본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만의 차별성이 예전보다 흐려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본인도 올해 로보택시 매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건 내년부터라고 했습니다. 옵티머스는 더 먼 이야기입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언젠가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 가격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옵티머스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늘의 실적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신용 위에 서 있습니다. 애플은 팀 쿡이 떠나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델라가 없어도 사업 구조가 남습니다. 구글은 창업자들이 경영에서 빠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머스크가 흔들리면 테슬라의 미래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건 이미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25년 머스크가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유럽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테슬라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오너 한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차가 덜 팔린 겁니다. 자동차 회사의 판매량이 CEO의 말과 행동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약점입니다. 머스크가 신화일 때는 주가가 날아갑니다. 머스크가 리스크가 되는 순간 밸류에이션 전체가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 스페이스X 합병설이 나온 겁니다. 왜 월가는 이걸 구제라고 부를까요? 테슬라 단독으로는 PER 180배를 계속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업은 흔들리고 FSD와 로보택시는 아직 숫자가 작고 옵티머스는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라는 더 화려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품으면 테슬라 주주들은 흔들리는 전기차 주식에서 우주, 위성,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가 붙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효과를 얻습니다. 겉으로 보면 확장입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구제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스페이스X도 완전히 깨끗한 흑자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타링크는 잘 벌고 있습니다.
2025년에 매출 114억 달러, 영업이익 44억 달러를 냈습니다. 문제는 xAI입니다. 머스크의 AI 회사 xAI가 1년에 64억 달러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스타링크가 번 돈을 AI가 태워버린 구조입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X는 2025년에 약 49억 달러 순손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합치려는 상대는 단순히 돈 잘 버는 위성회사가 아닙니다. 위성으로 벌고 AI로 태우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와 테슬라가 합쳐져서 시총 3조 4천억 달러짜리 제국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머스크의 미래를 선불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QLD TQQQ 투자자는 흥분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 AI, 로봇, 우주, 데이터 센터 이 단어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나스닥은 쉽게 달아오릅니다. 특히 TQQQ는 이런 분위기에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실적 개선인지 아니면 불안을 덮는 더 큰 이야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승을 놓칠까봐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스토리의 끝에서 삽니다. 숫자를 보는 사람은 스토리가 가장 뜨거울 때도 한 걸음 뒤에서 봅니다. 테슬라가 진짜 다시 강해지려면 세 가지 숫자를 봐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 마진입니다. 탄소 배출군을 뺀 순수 자동차 마진이 2026년 1분기 19.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긍정적입니다. 적게 팔아도 남기는 힘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17%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수요 둔화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가격 인하가 마진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로보택시와 FSD 매출입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가 찍혀야 합니다. 운행 도시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유료 고객, 반복 매출, 사고율, 규제 승인, 그리고 실제 매출입니다. 2027년이 분수령입니다. 그때도 숫자가 약하면 시장은 다시 테슬라 PER 180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에너지 사업입니다. 테슬라의 숨은 보석은 메가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는 폭발합니다. 엔비디아 칩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테슬라는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동차를 대체할 규모는 아닙니다. 에너지 저장 사업은 2026년 1분기에 전분기보다 38% 줄었습니다. 좋은 스토리와 불안한 숫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QLD TQQQ 투자자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테슬라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호재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스페이스X 합병설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밀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가 좋아져서 오른 건지 구제가 시작돼서 오른 건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적에서 온 상승은 오래갑니다. 신용에서 온 상승은 빠르지만 의심이 생기면 무섭게 꺾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머스크라는 이름으로 굴러가는 거대한 신용 거래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합병설은 그 신용을 더 키우는 이벤트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신용이 한계에 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악재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악재가 호재처럼 포장될 때입니다. 적자가 미래 투자라는 말로 바뀌고 구제가 확장이라는 말로 바뀌고 1인 통제 리스크가 창업자 리더십이라는 말로 바뀔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가장 비싼 가격을 가장 멋진 이야기로 삽니다. QLD TQQQ 투자자는 뜨거운 이야기보다 차가운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 마진 17%, 로보택시와 FSD 실제 매출, 에너지 사업 성장률, 스페이스X 합병 진행 여부, 이 네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숫자가 좋아지면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빠지는데 주가만 오르면 그건 기회가 아니라 흥분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을 때 불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을 때는 욕심을 키워버립니다. 오늘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이야기는 단순한 합병 뉴스가 아닙니다. 나스닥이 미래를 얼마나 비싸게 사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QLD TQQQ 투자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적을 사고 있는가? 아니면 더 큰 약속을 사고 있는가? 진짜 부자는 가장 화려한 뉴스에서 가장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불안을 덮는 더 큰 이야기인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QLD TQQQ에서도 오래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